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선생님들.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 거는 다 카테고리카 변수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들어오면, 얘는 사실은 이제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예, 그에 따라서 이제 파라메트릭 스태티스틱을 해서 t-텍스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규분포를 안 따르니까 non-파라메트릭이니까 뭐 메이트릭 u-테스트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 카이 제곱과 피샤 이그 제곱으로 가는 상황은 되게 명확했습니다. 이제 일단 워닝 메시지 뜨면 이제 가면 되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가 보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t-텍스를 가야 될지, 카이 제곱, 메이트니로 가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베리어 어나리시스에서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포함이 됐을 때 분석을 하는 상황이면, 일단은 이제 만약에 리스크 팩터나 이런 것들이 다이코토마이즈 베리어블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중에서 AG 같은 연속형 변수와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t-테스트 또는 메니트리 u-테스트로 이제 분석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토스트와 같이 노미널 변수,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수가 3가지 이상인 상황에 대해서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과의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아노바 분석과 크리스카 왈리스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사원 검정인 봄페로니 테스트와 던 테스트를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변수 모두 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다 라고 하면 이제 코릴레이션과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코릴레이션과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이제 빼고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지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사실은 t-텍스트로 바로 넘어가시는 이제 경우들이 많으신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렇게 그 변수에 대해서의 분포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이쁘게 종 모양을 이루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평균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니까 평균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t-텍스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부분은 좀 일반적인 랩 데이터들이 이런 분포들을 많이 보이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쏠려 있는, 치우쳐져 있는 이제 분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이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과 약간 벗어나서 이제 분포를 하기 때문에 평균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가 정규분포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사실은 자료의 대표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계량이긴 하지만, 문제는 얘를 가지고 통계적인 테스팅을 개발하기는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이제 중앙값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식의 이제 연속형 변수의 이제 분포를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해결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이 좀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왼쪽과 같은 분포를 하는지 오른쪽과 하는 분포를 가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내가 대표값으로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산출할 것인지를 일단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내용을 그래프를 그리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상결 푸어 아웃컴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대해서는 FSA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이 패키지를 이제 불러들이신 다음에 일단 불러들이시는 데까지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예. 일단 이 패키지를 일단 설치를 하시고 난 후에 불러들이시고 난 후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제 펑션은 히스트입니다. 히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연속형 변수인 토탈 콜레스테롤 TC를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연결 짓는 이제 이 물결 표시입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를 이렇게 연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MRS 그 푸어 아웃컴에 대해서가 지금 얘가 지금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인식을 시키는 함수가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를 인식시키는 함수이기 때문에 팩터하고 가로 열고 3개월 푸어 아웃컴 이렇게 해서 하면 3개월 아웃컴 두 그룹에 대해서 토탈 콜레스테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얘가 그리라끔 명령문을 이제 지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쉼표하고 뭐 그냥 닫고 그냥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인 거 그냥 뒤에 있는 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의 레이블을 지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색깔을 입히는 거. 이렇게 옵션으로 지정하시면 T인데 이게 여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제 레이블과 각각의 색깔과 함께 히스토그램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토탈 콜레스테롤이 정규 분포를 따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치우쳐져 있는 분포라고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지는 상황이면 일단은 그러니까 웬만하게는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는 좌우 대칭형을 이루는 정규 분포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따른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그러면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는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포함이 될 수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정량화시켜서 테스팅을 통해서 좀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을 해보자 하는 이제 통계적인 테스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샤피로일 테스트와 콜모그로프, 스미그로프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임상 쪽에서는 샤피로일 테스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해서 오늘은 이 방법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여부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것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여기서의 기무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p-value가 크면 클수록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통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p-value가 0.05보다 크다라고 하면 노멀리티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제시가 되고 모수적인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이제 노멀리티가 아니구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구나. 중위수와 이제 중앙값인 중위수와 그 다음에 사브리수 범위를 해서 비모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p-value가 0.05보다 클 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확신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p-value가 0.05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와 함께 정말 얘가 엄격하게 스퀘어드 되어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게 정말 비모수로 가야 될지 웬만해서 그냥 이거는 모수적으로 해도 될지를 이제 판단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p-value가 좀 절대적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분포도 이렇게 테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판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3개월 푸어 아웃컴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평균인 에이지를 이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3개월 푸어 아웃컴별로 에이지의 정규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샤피로 1테스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샤피로 유 테스트를 이제 3개월 푸어 아웃컴별로 각각 실행을 시킬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함수로 해서 t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샤피로 유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는 3개월 아웃컴별로 age에 대해서 어떤 함수에 대한 명령문을 수행을 하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샤피로 유 테스트를 3개월 푸어 아웃컴별로 age에 대해서 각각 층별로 수행을 하라고 하는 명령문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3개월 푸어 아웃컴 내에서 age를 하는 거를 따로 또 명령문을 짜는 거는 또 번거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명령문으로 3개월 MRS 각각에 대해서 샤피로 유 테스트, age에 대해서의 정규성 검증에 대한 결과를 각각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T테스트에 대해서 정규성에 대해서의 P-value가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이 되셨나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습니다. P-value가.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결과를 봤더니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age에 대해서 평균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중위수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age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생님들께서는 평가하셨습니까? 일단은 샤피로 유 테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포로 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상황이더라도 정규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만족한다라고 보시고, 예, 평균에 대한 비교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래서 이 샤피로 테스트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쓰라고 하는 쪽도 있고 쓰지 말라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허가형 임상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정규성에 대해서 이제 좀 테스팅을 해서 제출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래프적인 걸로 좀 봤더니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좌우 대칭형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규성을 만족을 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가는 상황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P-value가 어느 거는 시그니피컨트하고 어느 그룹에서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규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이라도 정규성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정규성을 만족을 하는 걸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지는 정규성을 만족을 한다라고 예,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정규성을 만족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해서의 통계적인 방법. 지금처럼 이제 다이코토마이즈 베리어블과 에이지와의 이제 관계를 보는 T-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또 나중에 이제 비모적인 거는 어떻게 해보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는 이제는 에이지가 정규 분포인지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했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 수가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는 다이코토마이즈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때는 substantive t-test를 사용을 해서 두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대표값인 평균을 두 그룹에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의 기무가설은 두 집단에 대해서의 평균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평균은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무가설이 되겠고요. 연구가설이 이제 대립가설은 평균은 다르다. 동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T-테스트를 수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T-테스트는 각각의 두 그룹에 대한 이제 베리언스, 퍼짐도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동일한 경우의 T-테스트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T-테스트를 각각 예, 점검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T-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제 퍼짐도가 두 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를 때는 예,
약간의 그에 대한 조정을 하는 T테스트를 좀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허짐도에 대해서의 테스팅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각각 나뉘어서 T테스트를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대해서 이제 좀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맨 먼저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게 아까 카텔과 변수를 분석을 하기 전에 맨 먼저 기술 통계량을 수집을 하려고 할 때 교차표로 이렇게 확인했듯이 저희가 일단은 이 3개월 푸어 아웃컴에 대해서 평균 에이지를 비교하고자 하는 상황이면 맨 먼저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 기술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3개월 푸어 아웃컴 여부에 따라서 각 그룹의 평균 에이지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각각 산출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T테스트에서 차이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이 평균값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평균 에이지를 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또 패키지를 또 추가적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R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로운데 일단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인스톨을 해서 라이브러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패키지를 통해서 웬만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의 기술 통계량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산출이 가능한 굉장히 이제 유용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치하셨나요? 예. 예, 설치를 다 하셨으면, 여기서 이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discrete by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포함권 별로 에이지에 대해서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라고 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여기 discrete by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쓰고 첫 번째는 연속형 변수, 그 다음에 심표하고 그룹 변수, 그룹핑으로 해서 각각의 산출할 변수를 지정을 하시고 이걸 수행을 시키시면 지금처럼 3개월 포 아웃컴 0과 1, 그러니까 3개월 아웃컴 노와 yes에 대해서 각각 age에 대해서의 n수부터 평균, 표준 편차, 메디안, 트렌드 민, 민, 맥스, 레인지 굉장히 다양한 통계량들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두 그룹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 결과로 이제 산출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3개월 푸어컴이 푸어컴이 아닌 그룹에 비해서는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아웃컴이 안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지금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집단에 대해 퍼짐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해서는 바틀렛점 테스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다른 패키지를 사용할 필요 없고 내장되어 있는 게 통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틀렛점 테스트 하시고 가로 여시고 연속형 변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심표가 아닌 물결 표시로 하고 그 다음에 두 그룹에 대해서의 이분형 변수인 3개월 포 아웃컴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가로를 달으시고 수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지에 대해서 3개월 포 아웃컴 별로에 대해서의 퍼짐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시키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이건 T텍스가 아니고
분산에 대한 동질성, 그러니까 두 집단에 대한 퍼짐도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대해서 이제 여기서의 p-value를 보시면 p-value가 굉장히 0.05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크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뭔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는 상황인데 뭐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느냐? 두 집단에 대해서의 분산은 다르지가 않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그래서 등분산성이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에 대한 t-test를 수행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가 결론을 이 p-value가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p-value가 높으면 0.05보다 크면 등분산성, 그러니까 즉 두 집단에 대한 퍼짐도가 동일하다. 만약에 p-value가 0.05보다 작다라고 하면 두 집단에 대한 퍼짐도는 다르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는 데에 대한 t-test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의 이제 p-value를 보시고 등분산성이 가정이 됐다.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t-test를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test에 대한 함수는 깨끗합니다. t.test입니다. 이것도 따로 패키지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t.test고 가로 열고 연속형 변수, 아까 똑같이 연속형 변수인 age 집어넣으시고 물결 표시하시고 이분형인 for outcome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표하시고 저희가 이제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variance equal은 t true다. 그러니까 두 집단에 대해서의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t가 되겠고요. 만약에 앞에서의 바틀렛 테스트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해서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f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f라고 바꾸면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의 t-test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뒷부분을 t로 할지 F로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분산성이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됐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T로 놓고 가로 닫고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투샘플 t-test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산출이 되셨나요? 되셨죠? 결과 이렇게 안 나오나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량도 있고 하지만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p-value가 t-test, 이 투샘플 t-test에 대한 p-value가 됩니다. 굉장히 시그니피컨스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가 지금 유의 수준 0.05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라 시그니피컨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집단에 대해서의 평균 연령은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p-value에서는 이런 결론까지 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앞에 있던 기술 통계량과 t-test의 p-value를 가지고 저희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에 대해서 age에 대해서의 대표값인 평균과 퍼짐도에 대해서의 표준 편차를 각각 제시하고 t-test에 대한 p-value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p-value는 다르다라고만 이제 제시가 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다르냐를 이제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평균을 가지고 이제 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르다라고 p-value가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지금 이제 평균을 비교해서 봤더니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poor outcome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평균 연령이 더 높다. 그래서 더 고연령층의 환자가 poor outcome 집단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연령이 굉장히 두 군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변수들은 나중에 어떤 익스포저와 아웃컴과의 관계를 할 때 보정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p-value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게 나오고 예를 들어 p-value가 0.1234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두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이지만 통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두 집단에 대한 평균은
동일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차이가 없다.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고 이제 끝을 내시면, 해석으로 이렇게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한쪽으로 스퀘어드 돼 있는 연속형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매니트리 유테스트, SPSS를 사용을 하면 매니트리 유테스트라는 걸 사용을 할 것이고, 세스나 R을 사용을 하면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할 겁니다. 사실 두 가지 테스트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두 집단에 대해서 비모적인 검증을 하는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이제 평균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값 자체를 이용을 해서 두 집단에 대해서의 이제 분포를 비교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료, 비모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상황이면 비모적인 방법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료 값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대한 분포로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표값은 중위수였습니다. 중앙값. 중앙값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자료를 제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정렬을 했을 때 제일 가운데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겼을 때 제일 가운데 값인 것을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값 자체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두 집단에 대해서의 분포를 비교를 하는 통계적인 방법이 이런 비모적인 방법이 되겠고, 일단 두 집단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 매니트리 유테스트 또는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를 통해서 집단 간 비교를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수록 쪽에서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퀘어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이제 대표적인 연속형 변수가 이 NIT 스트록 스케일이라고 하는 점수입니다. 얘가 0부터 42까지 분포인데 굉장히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좀 쏠려 있는 이제,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얘를 가지고 T테스트나 이렇게 정규 분포로 분석을 하지 않고 얘는 이런 중앙값이나 이런 식으로 비모적인 검증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 슬라이드를 좀 꾸며봤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의 분포를 일단은 눈으로 보는 방법이 제일 대표적인 게 박스플롯입니다. 박스플롯은 지금처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기 가운데 굵은 선이 중앙값입니다. 중위수고 여기 박스가 4분위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에서 이게 완전히 비모수에서 얘기하는 기술 통계량을 바로 제시해주는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비모적인 방법을 하면 박스플롯을 많이 그릴 텐데요. 그래서 박스플롯을 그리는 이제 명령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위에 이제 파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약간 옵션입니다. 옵션이라서 여기 있는 MF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서 C1 심표하고 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플롯에 그림의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한 행에 두 가지 열의 각각의 그래프를 각각 제시하라고 하는 이제 옵션이 되겠고, 이 MA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여백에 대한 이제 간격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가지 그래프를 지금 동시에 한번 하나의 피규어에 다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스플롯을 그리는 거는 함수는 박스플롯입니다. 심플합니다. 박스플롯이고 가로 열고 연속형 변수 NS 스케일에 대해서의 변수를 쓰시고 물결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히스토그램과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룹 변수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한 팩터 함수를 여기에 각각 지정을 하고 심표하고 그다음에 Y축에 대해서의 이제 레이블을 이렇게 옵션으로 지져 넣어서 이렇게 첫 번째 명령문을 그리면 왼쪽 하단과 같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박스플롯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면 두 그룹에 대해서 그 중위수와 박스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처럼 보면 이 동그라미 표시들이 보이시잖아요. 동그라미 표시는
여기가 박스 플랫에서 허용된 거 외에 약간의 아웃라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그래서 정규분포가 아닌 이렇게 벗어나 있는 얘네들이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는 상황이 첫 번째 이제 박스 플랫의 그림이 되겠고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지저분하다. 지저분해서 나는 이게 보이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박스 플랫 안에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이퀄 F라고 하시면 이런 식의 이렇게 그려졌던 아웃라인 된 이제 관탁시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한 이제 박스 플랫을 해서 두 분에 대한 분포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어떤 게 편한지를 이제 보시고 확인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스 플랫에서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한 중위수 분포를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푸어 아웃컴이, 그러니까 1인 푸어 아웃컴이 아닌 집단에 비해서는 NS 스케일 이제 점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해서의 NS 스케일이라고 하는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구나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할 거는 기술 통계량을 산출해야죠. 그럼 정확한 중위수와 사분위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하는 함수는 썸머리입니다. 그래서 썸머리 함수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최소값, 제1사분위수, 메디안, 평균, 제3, 4분위수, 최대값, 그 다음 결직지 개수같이 간단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해주는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메디안과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를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썸머리 함수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T-apply라고 하는 거는 각 그룹별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하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이 산출하려고 하는 목적은 상결 포화컴별로 NS 스케일에 대해서의 썸머리 함수를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이 T-apply를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적용을 해서 이제 수행을 시키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디안이 각 그룹에 대해서 여기는 2점이고 여기는 8점으로 굉장히 두 군에 대해서 메디안 값에 대한 간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거를 기술 통계량으로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량을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메리트리 유 테스트에 대해서의 R 버전인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는 윌콕스 점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로 쓰시면 되겠고 TTS와 동일한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 물결 표시, 그 이분형 변수. 그래서 연속형 변수 가지고 R에서 막 분석을 할 때는 웬만한 명령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형 변수 놔두고 물결 표시하고 변수들을 이렇게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를 이렇게 놔두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할 때는 윌콕스 점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연속형 변수, 물결 표시, 이분형 변수의 함수 그 공식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P-value가 여기처럼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산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두 분에 대해서의 NS 스케일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alue는 두 집단에 대해서의 NS 스케일 점수는 동일하지 않다. 분포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P-value로 산출이 됐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기술 통계량과 이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에 대한 P-value를 결합을 해서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대표값으로 메디안, 중위수나 중앙값을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퍼짐도는 인터쿼탈 렌즈, 즉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를 각각 지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퍼짐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까 그 박스에 대한 사이즈, 박스 플랫에 대한 박스에 대한 사이즈로 각각 제시가 되면 대표값과 각 그룹에 대한 대표값과 퍼짐도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제시를 하면서 P-value가 어떤지, 즉 두 그룹에 대한 분포가 어떤지에 대한 P-value를 각각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두 집단에 대해서 이니셜 NS 스케일 점수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alue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두 집단에 대해서의 퍼짐도는 다르다. 두 집단에 대해서의 에너지 스케일에 대한 분포는 다르다. 근데 어떤 식으로 다르냐? 3개월 MRS가 그 푸어 아웃컴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분포가 더 높다. 그러니까 에너지 스케일 점수는 높을수록 스트로크 시비리티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최종적인 결과는 푸어 아웃컴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는 스트로크 시비리티가 굉장히 심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아웃컴과의 이제 그 어떤 메인 익스포저와 아웃컴과의 관계를 볼 때 스트로크 시비리티는 통계적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지표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에 대해서의 시비리티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 근데 얘의 지표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그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비모적인 방법으로 비교를 했고 비모적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위수 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사실 뭐 두 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를 하거나 뭐 중위수를 비교를 하는 거는 많이들 좀 해보신 상황이겠고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좀